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계획은 이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단 주제를 잡았는데요. 행정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어렵게 받아들여요. 국가가 어떤 계획을 짤 때 일정한 절차를 갖고 있고 그걸 왜 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외우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계획 절차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짜라라는 내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짜는 거냐, 누가 그걸 수립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왜 짜느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어느 지역을 내가 만약에 어떤 컨설팅을 한다, 중개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 지역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이며 그 도시가 앞으로 무슨 개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있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 매입을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반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험과 관련했을 때에는 행정계획은 그러면 이런 순서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순서에서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PPT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PT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행정계획의 시작은 이것부터 합니다. 자, 행정계획이라는 게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행정계획 들었을 때 일단 행정계획 뭐 어쩔 건데 일단 느낌이 행정계획 안 좋죠. 그럼 이걸 우리 시험상에서는 절차도 내고 권한자도 내기 때문에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자, 일단은 계획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짜는 계획이 있고 2개의 도시 이상에서 짜는 계획이 있고 1개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성격입니다. 얘가 성격이 이 세 가지 계획이 전부 다 국민에게 어떤 관련성이 있냐, 국민과 관련성이 바로 다이렉트로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을 때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서 구속적 계획 그러고요. 없을 때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뭐 하겠다라고 집행을 할 때 주로 쓰는 계획이고요. 효력이 없고 그냥 국민에게 효력이 없고 그냥 방향만 설정하는 계획들은 방향성만 제시하는 추상적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획은 우리가 수립해서 승인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수립해서 승인하는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결정한다 이런 말 써요. 얘는 효력이 없을 때 승인은 결정 효력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국민에게 효력이 있어 결정된과 동시에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정된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데 얘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넘어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 방향성 잡는 구속력이 없는 계획들은 수립해서 승인한 대로 방향 잡고 집행하는 계획은 그 계획을 보고서 입안에서 결정을 할 때 그 안을 짠 사람이 결정 시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직접 진행한다. 다이렉트로 집행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잡으시면 돼. 그래서 행정계획 구분할 때 방향 잡는 계획 그러잖아요. 그러면 추상적인 계획이야. 그리고 효력이 없어요. 실효도가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국민에게 구속력이 안 들어가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데 방향 잡을 때는 넓게 잡아요, 좁게 잡아? 넓게. 광역. 그리고 기본적인 거 잡아, 세부적인 거 잡아요. 기본. 종합적인 거 잡아요, 상세하게 잡아. 종합.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암기해 두시면 편합니다. 일단 광역, 기본, 종합 요 세 가지 계획이 단어가 들어가면 방향 제시하는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 짜는 계획이에요. 효력이 당연히 있으니까 효력이 나중에 실효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고 광역, 기본, 종합이 안 들어가면 대부분 이 계획들은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건 뭐냐? 방향 잡는 계획이라 광역, 종합,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짜냐면 수립에서 무슨 절차예요? 승인. 그럼 일단 수립을 한 다음에 승인하는 절차로 가. 그럼 수립하는 사람이 그 도시의 방향을 잡을 때 인구, 경제, 사회, 문화를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잡혔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 제시가 그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면 그 당시 미리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초조사 같은 거를 할 때 공청회 같은 걸 하냐 공람을 할 거냐 구분해야 되는데 얘는 들어는 봐야 돼요. 그래서 공청회라고 합니다. 들어는 보는 거야. 공청회에서 의견 제시할 때 주민들이 다 안 오니까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뽑아놨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수립한 사람이 승인 신청하면 되죠.
승인청을 하게 되면 그 승인을 했을 때 다른 행정기관과 문제가 될까봐 사전에 뭘 하라고 돼 있냐면 협의하고 돼 있어. 근데 협의가 됐는데 협의가 통과가 안 됐어. 그럼 이제 정확하게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위원들 모아놓고 도시계획 전문가위원으로 위촉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 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다 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래요. 그럼 이제 협의가 끝나야 뭘 하는 거예요? 심의. 그럼 심의가 통과가 됐으니까 승인한 서류를 송부하는 거야. 송부하면 이제 공고 열람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순서인데 그러면 특징이 수립해서 공고하는 열람하는 건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효력이 없을 때는 들어오는 바라고 공청회를 쓰는 거고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이 돼도 그걸 가지고서 이의 제기한다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거나 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반면에 구속적 계획은 아까 세 단어 기억하랬죠. 광역, 종합, 기본 이거 없어. 그러면 다 뭐로 가요? 구속적 계획. 그럼 얘는 입안을 해서 윗사람한테 결정 시하는 거거든요.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입안하는 사람이 여기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제일 먼저 인구경제 차이문화 조사 무슨 조사? 기초조사입니다. 근데 얘는 결정이 되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들어봐서는 안 돼요. 들어봐서 안 되고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공고 열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만 시키는 거지. 그때 주민들이 와서 봐야 돼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할 시간이 없어. 이 사람들이 못 와. 그러면 지방의 의견 듣자. 그래서 이제 입안이 되면 입안권자가 보내요. 결정 신청하면 결정권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하고 심의해야 돼. 그래서 항상 순서가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자 이걸 의견 청취라고 그래. 의견 청취. 순서가 의협 심이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협심. 심협의. 협의심. 어느 게 제일 편하세요? 의협심. 순서는 항상 의협심이다. 단 입안권자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고 여기까지고 결정권자 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결정이 된 거 다시 뭐 해야 돼요? 송부해가지고 고시에서 공고 열람 시켜주고 요거 하고 날 때 지형도면이라는 거 작성해서 고시하면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적 계획이라 얘는 효력이 있고 구속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하지 마. 처분했어요.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있다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비구속적 계획하고 구속적 계획 구분할 때 이 노란 색깔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가면 방향 잡는 무슨 계획이냐면 주민에게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고 요거 없는 계획들은 전부 다 일반 국민하고 행정관청 다 구속해서 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서 비구속은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로 끝나는데 구속적 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한다. 단 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이 안 되지만 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이거 전부 다 광역종합기본 들어갔죠.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는 계획들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구속적 계획으로 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서 알아두셔도 돼요. 근데 행정계획을 짜는 사람이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지사란 말도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시군구청장이란 말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행정 조직을 좀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그때 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고 국무총리 밑에 각 부 장관들이 쫙 있을 거예요. 그중에 우리 부동산 관련된 건 어느 부서죠? 국토교통부. 그래서 옛날에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도로 전체를 나눠서 시도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특별자치시 세종시랑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가면서 특별특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그러면 특광 특특 도지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광 특특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줄여서. 그러면 여기서 앞에 말하는 시는 세 명이네. 누구누구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에서 이 세 명을 시도지사 할 때 시고요. 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랑 일반 도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시는 현재 구로 나눠져요. 25개 구. 광역시는 구하고 군. 도는 시하고 군으로 나눠져서 이분들 한꺼번에 부를 때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뭐라고 그래? 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 근데 이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라고 하고 없으면 그냥 일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는 대도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특광, 특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시군구청장, 이 5사람 한꺼번에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상하위기질서를 갔는데 이제 계획을 짤 때에는요. 여기
도시, 관할 지역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서울특별시 있죠?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는 도시 맞아요. 근데 도는 워낙 땅덩이가 커서 시하고 군을 도시로 봅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게 해서 요 빨간 색깔로 제가 묶는 거 있죠? 여기를 우리는 이제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 어디야? 그러면 특광, 시, 군 이게 도시인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도시 그러면 어디예요? 특광, 시군에서 앞으로 도시 군 계획 누가 짭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특광, 시장, 군수, 관할자가 짭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게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단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행정계획 원칙적 순서는 항상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슨 조사예요? 기초조사. 그리고 의, 협, 심인데 의견 청취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청회랑 뭐가 있어요? 공람.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하면 보내요. 그러면 승인증 들어오면 협의하고 심의한 후에 승인하고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켜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의견 청취 공청회 공람 중에 아까 주민과 관련 있는 거는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공람하라고 그랬고 방향 잡는 거는 그래도 들어는 봐야 된다 해서 뭐는 했었어요? 공청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시면 공청회라고 하고 있죠. 그럼 사람들 모아놓고 이 자리에서 이 주재하는 사람이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반영해서 가겠다. 이게 공청회라면 자 이번에는 공람입니다. 자 주민 공람시키고 있죠. 이 계획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구성령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다 열람을 하고 있죠. 공고 열람하는 거야.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면 60일 안에 통보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럼 구성력이 있는 계획은 공람을 시켜야 되고 구성력이 없는 계획은 공청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행정계획 관련된 절차인데 외우려고 들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계획 나오면 수립해서 뭐다? 승인. 구성력 있을 때는 뭐로 바뀌어요? 입안에서 결정으로 바뀌는 거야. 결정.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해서 승인할 때 주민의견 청취 방식이 공청회고 구성력 있는 건 입안할 때 뭐예요? 공람을 한다. 이 두 개 차이점만 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행정계획 마치고요. 이어서 또 다른 과정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